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여성이 한 식당 안으로 들어섭니다. 여성은 들어가자마자 헛구역질을 하며 자리에 주저앉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여성이 망치를 쥔 채로 주저앉아 있는 여성을 향해 걸어갑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로렌 씨가 제보해 주신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로렌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오랫동안 아기를 기다려왔는데요. 남편이 외동아들이라서 그런지 어머니가 정말 애지중지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아들을 좋아하는 집이 있나 싶더군요. 더군다나 아직 생기지도 않은 남편의 아들이 태어나는 날을 어찌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딸보다는 아들이라던 어머니는 항상 저희가 시댁에 갈 때마다 언제쯤 아기를 볼 수 있는 거냐고 묻고는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항상 웃을 뿐이었죠. 남편은 어머니의 말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저에게 항상 모진 말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아이 문제로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냐며 분풀이를 저에게 했죠. 저 또한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기에 마음이 너무 아프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병원까지 갔지만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만 나왔습니다. 도저히 아기가 생기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랑으로 남편과 결혼했는데 더 이상 저희 가정에는 사랑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기에 대한 열망만이 있었는데 아기가 생겨날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죠. 저는 하루하루 피가 식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6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아기가 없었고 관계는 냉랭해졌으며 시댁에서도 이혼하라고 난리였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시술까지 받아봤지만 생기지 않는 아기를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기에 대한 짐을 놓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아기를 원할 테니 이혼이라도 해서 각자의 삶을 살도록 하자고 하더군요. 제가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에 저 또한 그에게 미안해졌습니다. 남편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니 위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죠. 남편은 미안하다며 작은 집을 구해줬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더군요. 저는 돈이 없었기에 일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커리어가 없던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답답함에 일이라도 구하려고 하면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이 부족하냐면서 꾸짖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해본 적 없는 저에게는 이력서를 돌리는 일마저 곤욕이었습니다. 면접을 볼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으나 구해지지 않더군요. 점차 생활비가 떨어져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배가 고파도 음식이 입에 잘 안 들어가더군요. 이력서를 돌리러 가는 길에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저는 고민 끝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성별을 이야기해 주진 않으셨지만 따림을 짐작하게 해주는 말을 하시더군요.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어쩔 수 없이 이혼했지만 이 딸로 인하여 다시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두드렸을 때 집에서 나온 것은 저보다 더 젊은 금발의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고 제임스의 집이 아니냐고 물었죠. 여성은 맞다며 이상한 눈빛을 저에게 보내더군요. 여성의 태어남에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할 때쯤 그녀의 뒤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니 여성에게는 상냥하게 들어가 있으라고 해놓고 저의 손목을 부여잡고 현관문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질질 끌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붙잡힌 채로 끌려갔죠. 머리가 혼란스럽더군요. 저는 끌려가면서 그에게 저 여자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제가 알 필요 없다고 하면서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저는 힘없이 넘어지면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이미 이혼했는데 왜 여길 왔냐며 화를 내더군요. 저는 울먹이면서 임신을 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에 다녀왔으며 딸이 생겼으니 다시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더니 그럴 일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임신이 안 되었기에 헤어진 것이니 다시 합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소리쳤지만 그는 한숨을 깊게 내쉴 뿐이었죠.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었죠. 집에 있던 금발의 여성과 결혼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는 저와 결혼 생활 동안에도 금발의 여성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이혼한 척했던 모양이더군요. 그리고는 여성이 아들을 가지게 된 것을 알자마자 저에게는 아기가 안 생긴다는 핑계로 이혼하자고 한 거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자에게 미안하다고까지 했었는데 허탈하더군요. 저는 만약 제가 딸이 아닌 아들을 가졌어도 이렇게 매몰차게 할 수 있었냐는 말에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친절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저 여성을 사랑하니 어떻게든 금발의 여성과는 결혼했을 거라면서 말이죠. 저는 그의 태도에 아연실색했습니다. 저에게 사랑하니까 결혼하자고 매달리던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정말 지옥을 맛본 느낌이었습니다. 그를 사랑했던 제 마음까지 부정당한 기분이 들더군요. 연애까지 합하면 8년을 함께한 것이었는데 그동안의 시간은 도대체 뭘까 싶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걸어가면서도 속을 개원했습니다. 차라리 이 아기가 생기지 않았으면 진실을 보지 않아서 이렇게 괴롭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아기가 차라리 제 몸에서 떠나길 바랐거든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의 얼굴이 생각나 미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었거든요. 약을 먹든 시술을 받든 아기를 저에게서 떼어낼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헛구역질을 할 때마다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던 아기가 찾아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더군요. 저는 다시 열심히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 없이도 잘 살기 위해 저는 발버둥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저보고 미쳤다고 하시더군요. 혼자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 있을 것 같냐며 자신들은 도와주지 않겠다고 손을 뗐습니다. 아기를 지우기 전까지는 경제적인 지원도 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죠.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았죠. 저는 생활비가 계속 떨어져 결국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삶이 팍팍했는지 원래 50kg이었던 저는 그때쯤에는 40kg이 되었습니다. 아기가 생겼는데 오히려 몸무게는 줄어들고 있더군요. 아기가 크기는 크는 것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비용도 없었기에 저는 이력서를 돌리기 위해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제 마지막 보루였던 식당으로 가는 길이었죠. 식당으로 가면 너무 배가 고파졌기 때문에 일부러 식당 일은 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저를 고용해주지 않았기에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이 되기 위해 이력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헛구역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이라도 줬으면 하는 생각에 고개를 들자 한 동양인 여자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특이한 망치를 들고 있더군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자 그 여자도 놀랐는지 망치가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망치가 고기를 두드리는 망치임을 알았죠. 하지만 그게 무엇이든 저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동안 제대로 밥도 못 먹었는데 입덧까지 하니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겠죠. 여자는 괜찮냐면서 오늘 이력서 가지고 온 사람이 맞냐더군요. 아무래도 사장님인 듯하여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보여야 하는데. 속이 상하더군요. 그녀는 저를 의자에 앉히고는 얼굴을 살피더니 뭐 좀 먹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먹을 수 없다고 했으나 괜찮다면서 손님이 취소한 음식이 있으니 그걸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 앞에는 먹음직스럽게 채소가 올라간 음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냥 먹으려고 하자 사장님은 비벼야 한다면서 손수 비벼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빔밥이었죠. 저는 오랜만에 먹는 음식에 감탄하면서 꼭꼭 씹었습니다. 먹을수록 채소의 신선함이 느껴지더군요. 입안에 감도는 채소는 풋내가 하나도 나지 않았고 양념이 살짝 매콤하면서도 달달해서 맛있었습니다. 아까워하며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싹 비웠습니다. 제 모습을 본 사장님은 이렇게 음식을 소중하게 하는 사람이면 같이 일을 해도 되겠다면서 같이 일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밥을 못 먹고 다니면 안 된다며 사람은 밥이 중요하다고 하시더군요. 자신이 밥을 챙겨줄 테니 꼭 먹으라면서 말이죠. 저는 정말 감사함에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식당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한 것을 알고도 혼자라는 말에 사장님은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자신이 혼자 아기를 길러본 적이 있다면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신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면서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장님이 해주시는 한식을 먹은 후로는 입덧 한 번 하지 않고 만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출산하고서는 사장님의 배려로 아기를 데리고 출근을 할 수 있었죠. 제 딸은 사장님의 이름을 따서 미아라고 지었습니다. 사장님의 이름이 미애거든요. 정말 신기했던 건 한식당에 오시는 분들은 다들 제 딸이 울어도 예뻐해 주셨다는 겁니다. 미아는 식당의 마스코트가 될 정도였어요.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준 사장님께 정말 감사함이 들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현재 로렌 씨는 여전히 한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계시며 사장님의 한식을 배워서 언젠가 체인점을 내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고 하시네요. 지금까지 로렌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